네, 이제 피시넷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니티 애셋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제 포럼과 문서, 깃허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리지드 바디 컨트롤러랑 물리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이런 게 있다. 지원 보상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굉장히 끌렸던 부분 중 하나가 이 클라이언트 예측 기능. 제가 이전에 미러를 하다가 퓨전으로 넘어갔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클라이언트 예측. 근데 이게 피시넷도 있다. 심지어 무료다. 저는 넘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바, 싱크 오브젝트 이런 게 있고 RPC 개념 있고 각종 튜토리얼까지 있습니다. 네, 여기 피시넷에 이제 출시할 때 소개글 좀 보면은 이제 이런 게임이 피시넷으로 출시되었다라고 하고 멀티 게임인 걸로 보이죠. 네, 이전에는 400ccO에서 40ccO에서 충돌했지만 피시넷으로 전환 후에 300cco 이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또 이 사람은 6년 이상의 전문 게임 개발자다. 이걸 만든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정말 소개에 자신 있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란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 포럼 또한 있고요. 이렇게 문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문서가 되어 있고 정말 핵심 개념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클라이언트 예측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버전 2가 가이드를 작성하는 중이니까 일단은 버전 1으로 하고 나중에 버전 2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1에 대해 이해를 했다면은 버전 2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유니티를 키우겠습니다. 네, 유니티를 키고 피시넷을 다운로드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퓨전을 사용하다가 2022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이게 좀 깨지더라고요. 그저 2021에서 2022로 바꾸기만 했는데 프로젝트에 에러가 우수수 쏟아져서 다시 2021로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아무튼 2022가 피시넷도 완벽하게 지원을 한다. 네, 피시넷 임포트 완료했고 한번 간략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매니저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피시넷에서 매니저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 넣어주고 여기 이제 스포너블 프리팹에서 이거 디폴트 프리팹 연결해주고 계속 쭉쭉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나머지들 여기서 있는 것들은 필요하면은 자동으로 스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 추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걸 몇 가지 넣어봤는데 네트워크 매니저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매니저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를 어떻게 여러 개로 활용할 건지 뭐 오래된 걸 없앨지 뭐 최신 걸 없앨지 정할 수 있고 또 플레이어 스포너에서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스폰을 해주고요. 또 클라이언트 매니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관한 설정을 바꿀 수 있고 서버 매니저에서도 서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인증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데모를 보면은 이 인증자에 대한 데모가 있습니다. 또 간략하게 데모들에 대해 소개하자면 인증자도 있고 싱크 타입을 어떻게 커스텀할 수 있는지 해시 그리드라고 이제 거리별로 이제 네트워크를 좀 나누는 게 있거든요. 네트워크 LOD랑 비슷한 거고 또 프리딕션 예측 이렇게 있고 프리팹들 또씬 매니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한번 플레이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캡슐 자식으로 만들어주고 네트워크 오브젝트 캐릭터 컨트롤러 넣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플레이어 스크립트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제 디스폰드 할 때 디스토로이 할지 아니면 풀에 넣을지 정할 수 있고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피시넷 유징 해주시고 여기를 모노 비헤이비어를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피시넷 오브젝트를 해줘야 이제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먼저 해볼게요. 먼저 움직이는 것들을 하려면은 원스타트 네트워크라는 걸 할 때 타입 매니저에서 원틱에 함수를 등록시켜줘야 돼요. 그다음 네트워크에서 이제 지워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팅마다 입력을 어떻게 받고 움직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 선언해 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선언을 해줘야 하는데요. 네, 이 move 데이터와 reconcile 데이터라는 거 만들어줘야 돼요. move 데이터하고 I replicate 데이터 이걸 만들어줘야 하고 horizontal이랑 vertical 선언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공식 가이드에도 여기는 건들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식 가이드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고 이 아래쪽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할게요. 이제 move 데이터는 이제 입력값이 있겠죠. 뭐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 horizontal이랑 vertical 넣어줬고요. 입력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 데이터 만드는 걸 가져왔고 일단은 공식 가이드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너일 때 이제 move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 move 데이터를 이용한 move 함수를 짜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replicate를 붙여줘야 되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 함수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에게서 동작하도록 보장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들을 넣어줘야 하는데 move 데이터, 서버랑 채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작성해줘야 되고 그리고 델타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타임 매니저에 이제 틱 델타를 넣어주고 디렉션에 new vector 3 이렇게 넣어주고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이제 움직여야겠죠. 네, 컨트롤러에서 디렉션과 델타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 점프를 하기 위한 점프 데이터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동 속도, 수직 속도까지 넣어주고 무브먼트는 디렉션에 스피드 넣어주면 되고 이제 점프를 눌렀을 때 데이터가 점프이고 컨트롤러가 그라운드일 때 이제 속도를 10으로 10만큼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력만큼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중력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 벨로시티가 마이너스 2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고 이 값을 이제 무브먼트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브먼트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이 리컨실 데이터, 조정 데이터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이랑 속도를 조정해 줄게요. 두 가지 함수 작성하면 되고 리컨실 데이터에도 여기 이제 i 리컨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까먹었었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움직임 여기 계산해서 y값 넣어줘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값 is replaying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문서 보면 잘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플롯을 하고 vertical velocity만 동기화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이쪽을 작성하고 마저 설명드릴게요. 오노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조정을 받아요. 컨실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무브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움직여요. 무브 이게 이제 오너 쪽이 할 일이고 클라이언트죠. 어떻게 보면 서버에서는 먼저 그 받은 움직임을 실행시켜요. 무브 그리고 이제 조정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해당 값으로 조정을 명령해요. 이게 이제 이것의 전부예요. 이제 움직임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조정을 받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움직이고 서버는 받은 데이터로 움직인 다음에 조정값 만들어서 조정값을 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죠? 움직임은 이제 지금은 데모에 있는 것대로 구현했는데 여기는 뭐 구현하기 나름인 거고 조정 데이터도 이제 다른 걸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죠. 결국 매 틱마다 조정을 실행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어디를 튀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고 서버도 매번 움직일 때마다 조정을 해주니까 이제 이상한 게 없겠죠. 자, 그럼 오브젝트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여기에 먼저 predicted 오브젝트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픽 넣어주고 텔레포트 할지 말지 뭐 이런 거 설정하시고 프리정 타입 아더가 이제 요 캐릭터 컨트롤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랜스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클라이언트 어토리티 이제 클라이언트 권한을 빼줄게요. 이 권한이 있으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자유롭게 이제 움직임 봐볼 수 있으니까 이 서버의 기본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그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입력만 보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서버에서 할 테니까 입력만 보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인 거죠. 배틀그라운드를 보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날라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동 속도가 막 수백 배 빠르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클라이언트에게 그 어떤 권한을 줘서 그런 거예요. 움직임에 대한 권한, 속도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 오버워치 보시면은 그런 버그는 없죠. 막 날라다니고 막 이동 속도가 막 두 배, 세 배 빠르고 막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오버워치는 철저하게 인풋만 받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버워치는 어떤 버그가 있어요? 보면은 화면을 인식해서 이제 에임을 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막기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막는다기보단 사후에 어떤 플레이 영상을 보고 핵이다라고 판단해서 밴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겠죠. 아무튼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런 어떤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핵이 없다는 건 이 클라이언트에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준다는 건 거의 무조건적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속도가 두 배, 세 배 빠르고 이런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쟁 게임을 만든다 하면은 절대 클라이언트에 권한을 주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에러가 났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서도 이제 요 리플리케이트처럼 채널을 설정해줘야 된다. 네, 이 에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에러 생기면 에러 보고 고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라라고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플레이어가 생겼고요. 플레이어를 지우고 프리팹으로 만들고 요 플레이어 스포너에다가 플레이어를 끌어다 넣으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모에 프리팹스 보면은 HD 요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네트워크 매니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사용하면 돼요. 저는 일단 기본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쭉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땅도 만들어주고 크기 좀 키워주고 카메라 위치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서버를 누르면은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버가 이제 실행됐다 나오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누르면은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됐고 클라이언트가 실행됨에 따라서 이 클라이언트 매니저 아니지 여기 이 스폰 매니저에서 이제 스폰을 해준 거죠. 요 플레이어를 어디 갔지? 네, 여기 플레이어 스포너에서 요거를 스폰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잘 움직이죠. 네, 점프도 잘하고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재밌는 걸 해볼 텐데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요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트랜스포트 매니저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이네이블하고 레이턴시를 늘릴 수 있어요. 이게 막 밀리세컨드인 것 같은데 1000ms면 이제 1초죠. 1초의 어떤 딜레이를 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 트랜스포트 매니저에서 레이턴시 값을 늘렸거든요. 보시면은 서버는 잘 움직이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레이턴시를 높인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리딕션이 없으면 이제 이쪽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입력을 눌렀는데 안 움직여.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리딕션이 있으니까 입력을 누르자마자 바로 움직이게 되죠. 심지어 여기서 이제 스피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있기 때문에 연산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까지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움직여도 내가 이렇게 해킹을 해서 빠르게 가더라도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근데 이렇게까지 딜레이가 1000ms나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짧으면은 더 자주 되고 이제 더 정확하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리딕션 이 클라이언트 쪽 예측 간단하게 구현해 봤는데요. 되게 쉽죠? 리플리케이트에서 무브를 같이 이제 움직이고 리컨실에서 이제 바뀐 변경점을 적용한다. 오너는 이렇게 실행하고 서버는 이런 식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있고 또 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싱크바라든지 뭐 싱크 오브젝트라든지 이것도 보면 막 설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식 문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싱크 오브젝트에서 뭐 싱크 리스트로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싱크 오브젝트는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싱크 반은 변수고 싱크 오브젝트는 이렇게 리스트나 해시 뭐 딕셔너리 이런 거 싱크 타이머도 있어요. 네, 싱크 타이머도 이렇게 있고 뭐 스타트 타이머, 퍼스트 타이머 이런 식으로 멈출 수 있고 싱크바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온 체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온 체인지 뭐 온 점프 이런 식으로 해서 콜백까지도 되고 다 있습니다. 네, 좋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예측 피시넷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요거 설명해봤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여러분들도 피시넷 굉장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다른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 바빴는데 앞으로 제 개인 프로젝트를 속도를 좀 붙일 생각이거든요. 변환 작업부터 시작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할 생각이라 그동안 또 하면서 뭐 새로 할 게 있으면 같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